자, 이번에는 시그마로 나타낸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열의 합 SN이 주어지면 SN에서 SN-1을 뺐을 때 AN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있죠? 빼면 AN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SN으로 표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얘가 뭐라는 이야기죠? SN입니다. 그러면 SN n 세제곱이고 Sn-1은 n 빼기 1의 세제곱 되겠죠.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n 세제곱에 빼기 3n 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다시 빼기 1이 되겠죠. 이때 Sn에서 Sn-1을 빼주게 되면 AN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뺐으니까 3n 제곱에 빼기 3n에 플러스 1로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항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기 S1 1이죠. A1 1이죠.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요 식을 따르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시그마가 붙어 있고 A의 2K의 값을 99로 나눈 나머지예요. 나머지 구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A의 2K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n 자리에 2k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fn이 3n 제곱에 빼기 3n에 더하기 1인데 f2k는 여기 이건 2k 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a의 2k는 12k 제곱 되겠죠. 빼기 6k에다가 플러스 1 될 겁니다. 여기다가 시그마만 붙이면 끝납니다. 그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0까지 12k 제곱에 빼기 6k에다가 플러스 1이 되고, 자, 전개를 쭉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어떻게 되죠? 6분의 100 101 201이죠. 빼기 6에다가 2분의 100 곱하기 101 플러스 100이 되겠죠. 이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 엄청 큽니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일단 약분시킬 거 이렇게 약분시키면 여기 2가 남고 약분시키면 3이 남죠. 이때 여기 100과 101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100과 101 곱해져 있는 거 보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101로 묶어주게 되면 2랑 201을 곱해서 402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빼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399가 되나요? 그죠? 399 플러스 100이 되는데 이것도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커요, 숫자가. 이때 쓰는 방법이 9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때 제가 수학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99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각각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00을 99로 나누게 되면 얼마죠? 나머지가 얘는 1입니다. 101을 99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2가 되겠죠. 399는 어떻게 되나요? 399는 99에다가 5, 4 정도? 49, 36 49, 36 396 이래 되겠죠. 그러면 399니까 얘는 나머지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산이 곱하기죠. 그러면 각각 나누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0, 99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연산기호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1, 2, 3 곱하고 1을 더하게 되면 답은 7 되겠죠.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죠. 지금 SN에서 SN-을 뺀 다음에 AN 구하고 첫 번째 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AN이 구해지게 되면 A2K가 구해지게 되고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이때 팁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묶어주고 99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열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넣어서 직접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N이 0이 아닌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1이고 자, 이런 관계식입니다.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A12를 이렇게 표현을 해라 라는 이야기죠. 이때 P 값과 Q 값을 찾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1을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N자리다 전부 다. 그러면 지금 A1이 1이죠. 여기다 1을 다 넣어주게 되면은 A1 곱하기 A2 빼기 7이 어떻게 되죠? 여기 1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결국 A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A1이 지금 1이죠. 얘도 1입니다.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A2는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2는 8. 그 다음 N자리 이제 2를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A2 곱하기 A3에 빼기 7이. 자, 여기 지금 2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될 겁니다.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자, 얘가 지금 앞에서 8이죠. 8 적어볼까요? 8A3. 자, 그 다음에 A1이 1이고 A2가 제곱이죠 이거. 자, 여기가 1이고 얘가 지금 8이죠. 그럼 64. 그럼 계산하면 65가 되겠죠. 마이너스 7이 넘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7. 그러면은 72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3는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하나만 더 구해볼까요? 3을 넣어서 3을 넣으면은 여기다가 A3 곱하기 A4가 빼기 7이 3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 더하기 A3의 제곱 되겠죠. 이걸 여기서 이제 숫자를 여기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A4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17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지금 A1 구했죠. A1은 원래 주어진 거죠. A2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A3 알고 있고 A4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구했으면은 한번 규칙을 한번 보세요. 규칙을 볼 때 첫 번째 등차 수열인가? 아니죠. 등차 수열은 두 번째 등비 수열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1, 8, 9, 17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되죠. 1과 8을 더하면 9가 됩니다. 8과 9를 더하면 17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자주 등장하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시 몇 개를 찾은 다음에 규칙을 보고 등차 수열인가, 등비 수열인가, 아니면 하나 정도 피보나치 수열인가,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한 칸씩 건너뛰어서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의 규칙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애들의 규칙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되겠죠? 근데 얘는 피보나치 수열. 자, 그러면은 일반항을 다 찾으시면 돼요. AN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1, 8, 9, 17 요렇게 두 개 다음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26, 그 다음에 43이죠. 그 다음에 69,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112, 69를 다음 얼마죠 이거? 69, 170, 181이죠. 자, 지금 11번째 항을 찾아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여기 112를 다음 얼마죠? 3, 9, 293인가요? 293. 그 다음 181을 더하면 또 어떻게 되죠? 4, 7,
474가 되나요?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181을 더하면 4, 7, 그렇죠. 474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죠. 이게 11번장입니다. 이게 A11이고 그걸 뭘로? A8과 A7 요게 A7이죠. 요게 A8이죠. 적절하게 A11을 그러니까 474를 A7에다가 A8에다가 P를 곱하고 그러니까 P 곱하기 112가 되겠죠. 더하기 69에다가 Q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라 이 말이죠. 이거 적절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할 경우에는 뭘 곱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여기 3을 곱하고 2를 곱하게 되면은 3 곱하기 112 얼마죠? 3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면 120에다가 18이니까 138 해서 138을 더하게 되면 4에다가 7에다가 474가 나오죠. 그래서 P 값이 3이 되고 Q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지 잘 모를 때는.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식으로 푸는 걸 뒤에 가게 되면 수학적 기납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점화식의 형태로 푸는 건데 요거 항을 하나 줄여보세요. 다르게 말하면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 보세요. 저 식을 다시 적어주고 an 곱하기 an 더하기 1에 빼기 7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에 제곱되어 있는데 항을 하나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n-1에 곱하기 an에 빼기 7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ak에 제곱되겠죠. 여기가 n-1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7은 사라지겠죠.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이 자, 우변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an의 제곱 되겠죠. 그죠?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은 일반항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때 an 보이죠? an이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버리면 되죠. 약분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n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이 나오느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 뜻은 앞에 적었지만 이겁니다. 이거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A12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A12를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11은 A10에다가 더하기 A9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8과 7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A10은 다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 그러니 얘는 A10 자체가 A9 더하기 A8 되겠죠. 더하기 A9도 마찬가지입니다. 8과 7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개의 항 A8 더하기 A7이 되겠죠. 자, 다음 아직 부족하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다시 A8 더하기 A7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A8이 있죠. 그 다음에 또 A8 더하기 A7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A8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A7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배의 A8에다가 더하기 2배의 A7이 되면서 P 값과 Q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억지로 이렇게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잘 안 보이면 숫자를 넣어서 패턴을 찾는 연습, 훈련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13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 이게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할 때 a의 2020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시그마가 보이죠? 이 시그마를 우리는 SN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숫자를 넣어서 뭔가를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SN이기 때문에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N, 요 식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위에 거는. 여기는 N-1입니다. N-1. 이걸 전체적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빼버리게 되면은 일반항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서 N에 2019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쪽이 빠지겠죠. 이쪽이 뺄셈이 될 텐데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N에 2019승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N에 2019승에 개수가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다항식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도 n이 2019승의 개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개수를 찾는다. 왜 그러냐?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죠?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n이 2020제곱 보이시나요? 요거 전개하게 되면 n이 2020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은 n이 2020제곱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n의 2019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n의 2018제곱 쭉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n의 2019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하고 여기서 빼게 되면은 n의 2020제곱은 사라집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n의 2019제곱의 개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n이 2019제곱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n이 2019제곱의 개수와 항과 여기서 나오는 n이 2019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n의 2018제곱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항이 n이 2018이라고 하는 항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n의 2020제곱 날아가고 여기서 n의 2018제곱 이하의 항들은 다 없어진다는 소리겠죠. 그 없어지는 메커니즘은 몰라도 됩니다. 그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 좌변에 n의 2019제곱만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뺐을 때 여기서 2019제곱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n의 2019제곱은 사라지고 2018제곱 이하의 항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n의 2019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n 빼기 1에 2020제곱에서 뭘 구한다? n의 2019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방향은.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확통에서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확통에서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정리라는 단원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벌써. 2020제곱에서 2019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은 1개, 얘가 2019개. 그러니까 1개, 뭐가? 마이너스 1이 1개. 그럼 n은 2019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202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2020에 마이너스 2020에 n의 2019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a의 2020이라고 하는 항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a의 2020에 마이너스 n의 2020에 곱하기 2020이죠. n의 2019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빼버리죠. 여기서 이걸 빼야 됩니다. 요거 전개해서 나온 항이 순수하게 요겁니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n의 2019제곱의 개수는 이만큼이에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1이면은 a의 2020이라고 하는 애는 2020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규칙을 찾아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숫자를 좀 줄여서 n-1이 세제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n-1이 3번 곱해져 있죠. 3번 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세제곱, n 세제곱의 개수는 이거 싹 정리하면 1이죠. 우리는 지금 2020제곱보다 하나 작은 2019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n제곱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n-1.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는데 문제는 방금 n-1 요렇게 한 거하고 n-1 그 다음에 n 요렇게 곱해도 n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n 요렇게 곱해도 n제곱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런 애들이 몇 개 생기죠? 3개 생깁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n-1의 2020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n-1이 몇 개? 2020개가 곱해질 겁니다. 그죠? 여기서 n의 2019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고 앞에는 전부 다 n을 곱해서 나오는 경우 하나, 그 다음 항에서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n을 곱하는 경우 하나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몇 개가 나올 것이다? 2020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20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항 정리를 아시면은 바로 조합을 사용해서 바로 구하시고, 만약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패턴, 규칙을 찾아서 이게 2020이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뭐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N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AN은 8N에 플러스 P 빼기 4가 될 겁니다. 구할 줄 알죠? 이 정도는. 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큰 수를 BK라고 하자. 이 문장은 요 문장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는 식을 이렇게 줘요. 기본 문제에서는 AK의 X제곱
마이너스 ak의 플러스 ak 플러스 2의 x에다가 플러스 ak 플러스 2는 0 이렇게 줍니다. 왜 이렇게 주느냐? 지금 이게 요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ak 1, ak 플러스 2, 1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죠. 요 수열 자체가. 그런데 요거 이 뭔가요? 이거 등차 중앙입니다. 그죠?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는 양 끝에 항을 더한 거와 같다.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이 식은 한 번 더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요 식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요렇게 됩니다.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AK 1, AK 플러스 2에다가 1,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AK의 X 빼기 AK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1은 0이 되고 결국 X는 AK분의 AK 플러스 2와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고 두 실군 중 큰 수를 BK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탈락이고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BK가 AK분의 AK 플러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BK-1분의 1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K 마이너스 1분의 1은 여기 1 뺀 다음에 뒤집으라는 소리죠. 1 빼면 어떻게 되죠? AK분의 AK 플러스 2의 빼기 AK가 될 겁니다. 뒤집으면 AK 플러스 2에서 AK를 뺀 것분의 AK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얘가 뭐죠? 얘를 어떻게 보면 되죠? 이거 두 칸 차이 나죠. 두 칸 차이. 그런데 AK가 AN이 보니까 공차가 8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두 칸 차이 난다는 소리는 2D라는 소리죠. 결국 얘는 16분의 AK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16분의 AK를 집어넣으면 그게 86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16분의 AK가 86이다라는 소리고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16분의 1은 밖으로 꺼내고 자, 시그마 AK가 남을 겁니다. 근데 AK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2분의 항수 8개죠. 첫 항 1을 넣어주게 되면은 P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끝항 8번째 항이죠. 이게 8 집어넣으면 다시 8 집어넣으면 64에서 4를 빼니까 60 되겠네요. P 플러스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다? 86이더라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약분시켜 볼까요? 이게 지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이 2P 더하기 64죠. 그럼 약분시키면 P 플러스 32 2를 이쪽에 곱하면 자, P 플러스 32가 160에다가 12를 더하면 172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결국 P 값은 14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P 값은 구해졌고 4를 더하니까 얘는 144겠죠. 그 다음 B1, B3, B5 해서 어디까지? B11까지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요 값을 계산할 때는 얘를 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B1은 A1분의 A3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B11까지. 자, 그럼 B1은 A1분의 A3 이렇게 될 테고 곱하기 3을 넣으면 A3분의 A5 그 다음 5를 넣으면 A5분의 A7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1을 넣어주게 되면 A11분의 A1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사라지고 결국은 A1분의 A13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 값이 140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이 완성이 되네요. AN이 8N 플러스 140에 136 되겠죠. 자, 그럼 A1은 얼마인가요? A1은 1을 집어넣으면 144가 되겠죠. 144분의 자, 여기 13 그죠? 여기 13을 집어넣으면 8 곱하기 13이면 80에다가 24니까 104가 되나요? 136하고 104를 더하게 되면은 24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144분의 240이 되고 P 값이 지금 140이었죠. 144가 됩니다. 결국은 144 곱하기 144분의 240을 구하라 라는 말이니까 답은 24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1등급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1등급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쭉 풀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얘 대신에 그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되겠죠?